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적 사고 제9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주 기초적인 확률 분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산형 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리고 그들의 이산형 및 연속형 확률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이 확률 분포 가장 대표적인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수집된 자료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수집된 자료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보통 합니다. 확률 분포에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산형과 연속형 분포가 있어요. 그리고 이산형 분포에는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 등이 있고요. 그리고 연속형 분포에는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T분포, 카이 제곱 분포, F분포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아주 대표적인 분포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이항 분포죠. 베르누이 분포가 이항 분포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항 분포, 이산형 분포 중에서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부 이산형 확률 분포고요. 2부는 정규 분포예요. 이산형 1부 이산형 확률 분포 중에서 이항 분포로 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산형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항 분포 뒤에 이어서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이항 분포,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항 분포예요. 이항. 이산 확률 변수는 취할 수 있는 값이 정수로 표시되는 확률 변수예요. 앞에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셀 수 있는 분포죠. 그러니까 변수죠. 이산형 확률 변수 혹은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값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취할 수 있는 값이 정수로 표시가 됩니다. 값이 정수로 표시가 돼요. 정수로. 그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가 취하는 모든 값에 대응하는 확률을 표시한 표, 그래프, 수식 등을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 혹은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 동전 던지기라든가 주사위 던지기라든가 던졌을 때 뭐 1이 나올 혹은 2가 나올 3이 나올 그 각각의 그 값이 나올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죠. 주사위 던지기라든가 혹은 동전 던지기, 그때 그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과 그 값과의 그 대응 관계를 표시한 표나 그래프나 수식 등을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항 분포는 확률 분포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항 분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확률 분포의 가장 그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모집단의 비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그 분포이기 때문에 그 모집단의 비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집단의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항 분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베르누이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베르누이 시행이 뭔지, 이항 분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베르누이에 대한 그 시행을 알아야만 합니다.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예요. 베르누이 시행을 알아야 돼요.
베르누이 시행. 베르누이 시행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의 결과를 가지는 실험이에요. 실험을 했을 때 그 결과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두 종류의 결과가 나오는 실험이죠. 도출되는 실험이 바로 요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하면은 앞면과 뒷면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뭐 성공, 실패. 둘 중에 하나죠. 성공할지 실패할 건지. 그 다음에 생존과 죽을 거냐 사느냐. 그러니까 생존과 사망. 뭐 생존율, 사망률 뭐 이런 거죠. 생존할 거냐 사망할 거냐. 혹은 합격, 불합격.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종류가 두 종류의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시행은 그런 의미예요. 두 종류의 결과를 갖는 실험이 바로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항할 때 우리 이가 둘이라는 뜻입니다. 둘, 요 이자예요. 이자. 요거예요. 요거. 이항이라는 뜻은 이항이 할 때 이는 이란 뜻이에요. 이항 확률 변수, 이항. 그래서 베르누이는 뭐예요? 결과가 두 가지가 도출되는 시행이죠. 실험이죠. 복수니까 여러 번 베르누이 시험을 해요. n번이죠. 그러니까 n번, 여러 번 복수로 우리가 베르누이 실험을 했을 때 그때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x라고 합니다. 자, 베르누이 실험을 합니다. 베르누이 복수를 여러 번 n번 시행해요. 그때 그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는 이항 확률 분포 또는 그냥 줄여서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라고. 베르누이 시험. 베르누이 시험은 뭐라고요? 실행은 뭐라고요? 시행은 결과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결과가 두 가지인데 그러한 실험을 해요. 그때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그때의 이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 이항 확률 분포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항 실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주사위를 3번 던졌어요. 자,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주사위를 3번 던져요. 뭐 3개 던진다고 해도 돼요. 그냥 그러면은 성공을 갖다가 뭘로 정의해? 1로 정의합시다. 1의 눈금이 나오면 성공이에요. 1. 그럼 success S로 표시하고요. 성공 S. 근데 실패는 1. 2위의 눈금, 다른 눈금이죠. 1이 아닌 눈금. 뭐 2, 3, 4, 5, 6이 나오면 실패죠. 둘 중에 하나죠. 이제 1이 나오면 무조건 성공이야. 그리고 나머지 숫자가 나오면 이건 실패죠. 둘 중에 하나죠. 베르누이 시행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횟수를 우리는 x라고 하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성공의 횟수가 되는 겁니다. 성공의 횟수. 자, 주사위를 3개를 딱 던져요. 3번 던져요. 하나를 가지고 3번 던지든지 아니면 연달아 아니면 3개 그냥 던지면 되겠죠. 3번 던져요. 그러면은 1이 나오면은 성공이죠. 성공. 성공의 횟수를 확률 변수는 성공의 횟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이 몇 번 나올까라는 거죠. 3번 던졌을 때 우리가. 그 성공의 횟수가 요 확률 변수니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죠. 한 번만 나올 수 있어요. 3번 던져서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다 성공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취할 수 있는 값은 요거네. 0, 1, 2, 3 이렇게 되네요. 취할 수 있는 값은. 자, 확률. 한 번도 확률 변수 x가 0인 경우죠. 0.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죠. 0이 나올 확률이에요. 3번 모두 1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언제야? 5개죠? 1이 아닌 게. 2, 3, 4, 5, 6 5개가 있습니다. 6개 중에서 5개입니다. 3번 던지는 거니까 보세요. 실패했어. 3번 던지면 전부 다 1이 아닌 숫자가 나왔어요. 그 1이 아닌 숫자가 나올 확률은 6개 중에서 지금 5개니까 5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6분의 5예요. 6분의 5. 5개가 2, 3, 4, 5, 6이. 두 번째도 실패.
6분의 5예요. 세 번째도 실패.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연달아 발생하거나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의 확률은 그냥 그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6개 중에서 5개, 6개 중에서 5개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자, 이와 같이 세 번 모두 1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그 확률은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곱해주면 됩니다. 자, 성공의 확률은 우리가 P라고 합시다. 성공의 확률을 P라고 해요. P. 성공의 확률을 P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실패할 확률을 우리가 Q라고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부터. 실패할 확률을 Q. 그럼 Q는 확률은 100%니까 1이니까 1에서 당연히 성공 확률 빼면은 실패할 확률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 실패할 확률 그 얘기. 이렇게 성공 확률 P, 실패 확률 Q. Q는 1-P. 자, 그러면은 한 번 성공할 확률. 확률별수 X가 1이 나올 확률이죠. 그러니까 1이 나와야 돼요.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거죠. 이 경우는 우리가 표시를 하면은 자, 1이 나올 확률이에요. 3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경우죠. 한 번만. 그러면은 세 번 중에서 1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죠. 첫 번째 성공하고 실패하고 실패 확률 6분의 5예요. 6분의 5.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요건가요? 이거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 처음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의 수가 있죠. 또 이렇게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사건,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이와 같이 처음에 성공하고 그리고 두 번째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실패 성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사건, 그러니까 세 번 중에서 한 번만 1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A, B, C가 있죠.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니까 이거 전체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니까 1이 1이 나오는 확률변수 X가 1이 나올 사건은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의 경우에 세 가지죠. 그러니까 A거나 B거나 C거나인 사건이죠. 합사건이죠. 합사건. 더해주면 돼요. 서류가 이건 독립이니까 상호 배번이에요. 서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A거나 B거나 C인 사건은 그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앞에서 우리가 했듯이 그냥 요거는 6분의 1이고 6개 중에서 하나는 첫 번째 성공하는 거. 그 다음은 실패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은 연달아 혹은 동시에는 그냥 곱해주면 된다겠어요. 그 안에서의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따라서 요거는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가 되고 요거는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가 되고 요거죠. 요거 6분의 5. 그 다음에 요 사건은 요게 되고 요거는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 6분의 5, 실패할 확률 6분의 5. 5개니까 1 이외에 그 주사위에 점이 그 2, 3, 4, 5, 6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하는 경우. 그래서 더하면은 요 전체 확률을 갖다가 더해주면은 1이 확률분수 X가 1이 될 확률이죠. 1이 나올 확률은 이와 같이 요거를 결국 이게 같은 거니까 3개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죠. 3,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하면은 1이 확률분수 X 1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건 A와 사건 B가 서로 배반일 때 A 혹은 B1 이거나 인 사건은 에 대한 확률은 그냥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해준 거예요. A, B, C에 대한 확률. 이거 A 사건, B 사건, C 사건 해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리고 뭐 요거야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확률 변수
어, x가 2가 나올 확률은 3번 중에서 2번 1이 나오는 사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는 3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 성공하고 실패. 실패하고 성공,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이거는 뭐 간단하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이거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곱하기. 그리고 뭐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는 A거나 B거나 C인 사건은 A, B, C라고 합시다. A, B, C. 그럼 더해주면 돼요. 그럼 뭐 계산이야 간단하죠. 똑같아요. 아까 한 방법으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와 같이 3가지니까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 6분의 1, 그 다음에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해서 이와 같이 3가지죠. 3가지. 2가 확률별수 2가 2 나올 확률은 SSF 성공 성공 실패 이렇게 해서 3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합사건으로 A거나 B거나 C인 사건인 A거나 B거나 C인 사건인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요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요 사건 각각의 개별 사건이 나올 확률은 동시에 혹은 연달아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해서 더해주면은 2가 나올 확률에서 x가 2가 나올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2항 실험이에요. 이거는. 해서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위?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성공해야 되니까. 확률별수 x가 3이 나올 확률은 자, 3번 모두 1이 나오는 사건이죠. 3번 모두 1이 나와야 돼. 3번 다. 그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SSSS 전부 다니까. 이거는 뭐예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되겠죠. 그냥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성공. 아까 우리가 성공 1이 나오면 성공이고 그 나머지가 나오면은 실패를 하겠죠.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어요. P 앞에서 정하기를 이게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할 확률이고 Q는 실패. 실패라고 했어요. 실패. 해서 이걸 우리가 기호화를 합니다. 이제 Q는 실패할 확률이고요. 자, 6분의 1이 PPP죠. PPP. P. 뭐예요? 여기서 P의 3승이죠. P가 3개니까. 6분의 1의 3승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의 그 이항 실험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화를 통해서 이항 확률 분포를 갖다가 도출을 합니다. 함수식을. 자,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에서 성공의 확률은 S죠. 성공할 확률 X 우리가 X는 1이 성공을 요거 SS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인데 성공의 확률은 P예요. P. 앞에서 우리가 표시했듯이. 자, 그러면은 실패는 Q라고 했고요. 실패할 확률은. 그래서 1-P는 당연히 Q가 되겠고 실험 횟수는 N이에요. N. 그리고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를 X라고 합시다. X. 그래서 교재를 보면은 X 이퀄 스몰 X로 요거 K를 표시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분하기 쉽게 그냥 K로 표시할게요. 성공의 횟수를 나타내는 변수 X는 이퀄 K. 스몰 x로 표시한 데가 많아요. 교재 보면은. s의 이 k라는 것은 성공의 횟수예요. 성공의 횟수라고 합시다. x 이퀄 스몰 x 혹은 k. 우리는 여기서 그냥 k로 할게요. k.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험의 결과가 최초 k개의 s와 성공을 k번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n개 중에서 이 성공한 횟수를 빼면은 실패한 횟수가 되겠죠. n-k개의 k번 성공하고 k번 성공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k번 성공하고 n-k번 실패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n번의 시행 중에서 최초의 k개가 성공하고 다음에 n-k개가 실패할 확률은 그러면 성공을 우리가 SSS로 표시합니다. SSS. 이게 K개라는 얘기예요. K번이란 뜻이에요. K번. 요거를 지금 우리가 수식으로 표시하면은. 그리고 F가 몇 개예요? N-K개라는 뜻이죠. 자,
요 S는 성공은 뭐예요? 우리가 확률을 P라겠죠. P가 요게 K니까 K번이죠. 아까 우리가 주사위에서 세 번 전부 다 주사위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 PPP 6분의 1, 6분의 9분의 했죠. P가 3승이었죠. 똑같아요. 여기서도 K번이니까 S가 K개니까 성공 확률이 K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로부터 도출할 수 있겠죠. P가 몇 개? K번. 그 다음에 실패가 1-P가 Q예요. Q. 이제 Q입니다. Q. 요게 몇 개예요? N-K승이 되는 거죠. 성공 확률. 자, 여기서 보세요. SS 성공이 뭐예요? P가 3승이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3. 1번 하는 겁니다. 성공 확률이 3승이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성공이 K번이고 FFF가 N-K번이니까 PK승 곱하기 1-P 즉 Q N-K승이 되겠죠. 이렇게. 요 하나의 실험, 하나의 요 확률은 요 K번 성공하고 N-K번 실패할 확률은 PK승 Q N-K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사위 던지는 거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많아졌을 뿐이지. 똑같아요. 해서 요거 K번 성공하고 N-K번 실패할 확률 실험 결과가 요 나올 확률은 PK승 Q N-K승이다.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요. PK승 PK승 곱하기 Q N-K승이다.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한 최초에 처음에 한 번 S고 성공하고 그 다음에 N-K번이 실패고 마지막에 K-1번째가 성공한 경우 이런 경우죠. 처음에 성공했어. 근데 한 번은 그 다음에 N-K번 실패했어. 그리고 그 나머지 K-1번이 성공을 했어요. 이런 경우. 그러면 결국은 이거 바꿔놓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S는 결국은 K번이 되는 거고 K번이 되는 거잖아요. K번이 되는 거고 F는 N-K번이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이런 경우. 순서가 바뀌어도 결국은 처음에 성공하고 N-K번 실패하고 나머지 K-1번 성공할 확률은 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결국은 똑같아요. PK승 P는 성공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Q는 실패할 확률이에요. PK승 Q N-K승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 그러면은 N번 시행에서 우리가 N번 시행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N번을 시행했을 때 K번 성공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얘기죠. 자, 성공이 나타날 경우의 수는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의 수와 같아요. 수만큼이에요. N개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과 같은 수만큼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에서 보면은 던지기에서 처음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세 개를 던졌을 때 세 번을 던졌을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식이 있었고 혹은 뭐 실패하고 성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N개 중에서 그 K개를 추출하는 조합과 같은 수만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각 사건의 확률은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듯이 각 사건의 확률은 그냥 PK승 QN-K승이에요. 이건 독립이에요. 그냥 각 사건의 확률은 PK승 QN-K승이에요. 그대로. 요 K는 성공 횟수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건의 확률은 이렇게 독립이고요. 그리고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그러니까 성공이 나타날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를 3번을 던졌을 때 그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었죠. 3번 던졌을 때 그 경우 성공이 나타날 경우의 수 K번 성공할 확률은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은 성공이 나타날 경우의 수, 요 수는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과 같은 수만큼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요거라는 거.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은 요 조합의 수만큼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n개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그냥 곱해주면 되겠죠. 자,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 k개 성공이 나타나는 방법의 수죠. 방법의 수.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경우 이렇게 있었죠. 뭐 F, 뭐 S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있겠죠. 뭐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해서 이런 식으로 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K번 성공할 경우의 수. 요거는 조합의 수만큼이에요. 그래서 K개 성공이 나타나는 방법의 수는, 즉, N번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의 수는 똑같은 거예요. K개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N 컨비네이션 K, 조합의 수입니다. 그대로. 간단해요. 요, N개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은 N 컨비네이션 K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주사위 던질 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똑같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조합의 수, 즉 K개 성공이 나타날 N번 시행에서 K번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조합의 수라는 얘기예요. N개 중에서 K개를 추출하는.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오면 성공이고 나머지가 나오면 실패인데 3개 중에서 2번 성공할 확률을 하시면은 성공, 실패, 네, 성공, 실패, 네, 성공, 실패, 성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 A, B, C. 자, 요 각각의 사건이 나올 확률은 각 사건의 확률이죠. 요 각 사건의 확률은 앞에서 했듯이 P K승, 성공 6분의 1 K승이고요. K개 성공, 그 다음에 실패 Q N-K승이었죠. 이렇게 되고요. 각 사건의 확률을. 그 다음에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은 이 경우에 K번 K개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주사위 경우에 세 가지였죠. 세 가지. A, B, C 이렇게 세 가지. 요거는 조합입니다. 조합해서 N번 세 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N 컨비네이션 2번 성공하는 경우는 풀면은 경우의 수는 3이 됩니다. 3이 돼요. 해서 세 가지죠. 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N개 중에서 K개 추출하는 조합의 수, 즉 K번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이 나타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는 조합 N 컨비네이션 K가 되고요. 그리고 요거에 N 컨비네이션 이거에 요 각 사건의 그 확률, 요 각 사건이 발생한 확률은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요 N 컨비네이션 K, 우리가 여기서는 3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3 곱하기 했었어요. 3이 뭐냐면은 요거예요. 요거 N 컨비네이션 K. 그 다음에 요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P K승이죠.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됐었잖아요. 이렇게. 요게 뭐예요? 성공이죠. P 2승. 그 다음에 2번 성공했으니까 Q는 당연히 3-2가 되겠죠. 3은 성공이고 N이고 세 번 던지고 그 중에서 성공이 2니까 Q승 이렇게 되죠. 각 사건 일반하면 우리가 그대로 요 N 컨비네이션 K에다가 이거에 PK승 QM-1 이거를 요 개수가 요게 세 가지가 아까 있었죠. 이거에 각 사건이 발생 확률 이거를 더해주면 되죠. 이만큼 이거에 수를 더해주면은 바로 N번 시행 중에서 K번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개수는 요거는 N 컨비네이션 K개예요. K개. 요게 각 사건이 수는 그 경우의 수는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경우의 수가 나타날 수는 N 컨비네이션 K고요. 요게 N 컨비네이션 K개라는 뜻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거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더해주면 되니까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아까 주사위 던질 때도 그 경우의 수가 3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PK승 N-K승 해주면 되는 거와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이만큼이니까 요거 더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요 개수 n번 중에서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의 방법의 수는 요게 되겠고, 그리고 각 사건의 확률은 요게 되겠고, 그러니까 곱해주면은 바로 우리가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요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컨비네이션 구하는 거 해서,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성공할 n번 중에서 n번 시행해서 k번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그 경우의 수는 요 n 컨비네이션 k가 되는 거고요. 이게 n 컨비네이션 요게 n 컨비네이션 k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pk승 qn-k가 됩니다. 이게 n 컨비네이션 k 조합의 수라는 얘기예요. 수만큼이라는 경우에 그 k번 시행해서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그 경우의 수는, 따라서 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다가 n 컨비네이션 k 요 그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의 횟수가 나타나는 방법의 수,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은 바로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어요. 요 식. 그래서 이렇게 도출이 돼요. 이렇게 식이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할 확률은 n 컨비네이션 k. 요거는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의 수가 나오는 방법의 수예요.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요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요. 우리가 주사에 던졌을 때 각 사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5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요 2항 실험에서 요 수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2항 분포. 그러면 2항 분포. 성공 확률이 P, 이거 정리합니다. 2항 분포. 2항 분포. 성공의 확률이 P예요. P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패할 확률이 Q입니다. 1만나서 P. 인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베르누이 시행. 결과가 두 가지. 시행을 독립적으로 n번 반복해서 실행을 했을 때, n번 반복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공의 횟수를 우리는 아까 확률 변수 X라고 했고요. 그때 확률 변수 X를 2항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2항 확률 변수. 이때 그 확률 변수를 해서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베르누이 시행이에요. 베르누이 시행. 그때 n과 시행 횟수예요. n은 그 다음에 성공 확률로 정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요 분포를 갖다가 우리는 2항 확률 분포라고 해요. 2항 확률 분포. 그래서 확률 분포는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가 이루어집니다. 확률 분포. 요 함수식에 의해서. 2항 분포의 확률 함수식은 n 컨비네이션. 요거는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의 횟수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이고, 그리고 이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요거는 pk승 n-k q pk승 곱하기 q n-k승. 요거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 우리가 아까 주사위를 던질 때 뭐 6분의 1, 뭐 6분의 5, 6분의 5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게 밑에 세 가지가 있었죠. 요 한 번 성공의 횟수가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요 세 가지였죠. 요게 n 컨비네이션 k고, 그리고 요 각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2항 확률 분포 함수식을 우리가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항 분포에서 모수는 각 시행에서 성공이 나타날 확률 P와 시행 횟수 N이 됩니다. 그러니까 N과 시행 횟수 N과 성공 확률로 이루어지는 분포가 바로 베르누이 시행인데, 이게 2항 분포예요. 2항 분포 함수식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